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내 감정이 정리되고 삶이 바뀌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한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집중력을 키우며 잃어버린 나를 되찾게 만듭니다.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으로 선택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해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왜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걸까요? 혹시 그런 날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종이 위에 끄적끄적 뭔가 적고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만 있다면 우리는 삶을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고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삶을 정돈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가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에 문서를 새기며 지식을 보존했고, 중세의 수도사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이것을 필사라고 불렀습니다. 종이를 인쇄하기 전 필사는 지식을 복제하고 후대에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9세기부터 12세기 사이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스크립토리움이라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 성경을 베껴 쓰며 명상하듯 시간을 보냈죠. 이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한자 한자 옮기면서 신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새기는 일종의 영적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사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고전과 종교 문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적는다는 행위는 단지 책을 복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기계를 설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빈치는 매일 자신만의 노트에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말과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의 두뇌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는 필사를 통해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감을 주는 유산이 된 거죠. 또 한 명,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던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일기장을 펼쳐 어제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정한 13가지 덕목 중 하나를 실천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필사의 일종입니다.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반복해서 쓰는 이 습관이 그의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17세기 독일의 의사 율리우스 셀로우만은 환자 진료 후 매번 친필로 기록을 남겼고 그 덕분에 의학 지식이 정교하게 축적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날 환자 차트의 원형이 되었고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필사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당장 펜을 들고 글씨를 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필사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책을 읽고 나면 그 순간은 이해했는데 며칠 지나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책의 내용을 직접 써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집중도 더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커린 제임스 교수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가 타이핑보다 뇌의 더 많은 부분을 자극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필사를 하면요, 손은 운동 영역을, 눈은 시각 피지를,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말 그대로 뇌가 풀 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을 쓰더라도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각인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즉,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무언가를 외워야 한다면 읽고 쓰기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요,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속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필사는 그 효과를 말보다 더 깊고 조용하게 해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퍼네베이커 박사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글로 써보게 했는데요. 그 결과 불안, 우울,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갔다고 해요. 우리 뇌는 글로 감정을 적을 때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서 바라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 조용히 펜을 들고 써내려가면 속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돈돼요. 실제로 저도 생각이 많을 때 필사를 하면 마음이 깔끔해지는 걸 느낍니다. 말을 안 해도 글만 써도 마음이 풀리는 거죠. 세 번째는 필사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여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플린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요, 손글씨를 쓸 때 뇌의 전두엽이 더 많이 작동한다고 발표했어요. 전두엽은 판단, 창의성, 논리력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이에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연결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필사하다 보면 이 말은 내가 겪은 일이랑 비슷한데 이거 내가 다른 데서 본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유튜브를 기획하든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든 생각의 힘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필사는 뇌를 깨어나게 해줘요.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쓰는 행위로 삶을 바꿨던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재즈바를 운영하다가 우연히 떠오른 소설의 한 문장을 메모지에 적으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를 다시 공책에 옮겨줬고 수십 번 읽고 쓰며 다듬은 끝에 첫 장평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완성했죠. 마침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저는 무라카미의 표현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나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단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예로 글쓰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간디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비폭력 저항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했던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간디는 매일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필사를 통해 분노를 다스렸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했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 명료하게 밝혀나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쓰는 행위는 단지 기록이 아닌 양심을 다듬는 수련이자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쓰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에게서 글을 쓰는 손은 강한 저항의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김훈 작가도 있습니다. 그는 원고지에 펜으로 글을 쓰는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에 리듬을 타는 동안 문장이 흘러가며 내 감정이 정리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에 끌리는 걸까요? 아니, 끌리지 않더라도 왜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감각, 즉 나를 마주하는 힘 때문입니다. 속도를 따라가느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며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력은 낮고 잠은 오지 않고 하루하루를 해소되지 않은 감정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필사는 이 모든 것에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과 깊게 마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필사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느린 글쓰기의 효과에 주목합니다. 글씨를 하나하나 적으며 이 문장이 내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성찰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내 감정의 모양을 보고 지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심리치료사들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에게 하루 10분 필사를 권합니다. 자신이 공감하는 문장을 선택해 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감정 폭발 대신 감정 해소의 루틴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필사는 단순한 취미가 기록이 아니라 삶을 깊게 느끼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뭔가 나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오늘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페이지는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펜을 잡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필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한 줄 필사입니다. 그날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 혹은 오늘 내 마음을 다독여줄 문장 하나를
한 줄로 써보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내 손으로 쓰면 그 문장은 더 이상 남의 문장이 아니라 내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 5개 필사, 그리고 한 줄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는 문장을 5개 골라 필사하고 마지막에는 간단히 나의 감상을 덧붙이는 거죠. 이 루틴은 필사와 독서, 감정 정리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21일 필사 챌린지입니다. 3주 동안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좋아하는 작가나 책의 문장을 꾸준히 필사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습관을 들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가 바뀌고 글씨체도 변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결이 바뀌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필사는 단순히 글씨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순간 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루의 장면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삶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글씨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딱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어쩌면 그 한 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당장 필사하기 좋은 짧은 문장을 적어 놓을게요. 한 번만 적어도 되고 차분하게 앉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도 됩니다. 혹시 필사로 추천하는 짧은 문장이나 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변화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